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혹시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몸이 축 처지고 괜히 불안하거나 사소한 일에 예민해지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보통 이런 감정의 원인을 뇌나 정신력의 문제로 생각하곤 하죠. 저 역시 그랬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당신의 기분을 조종하는 진짜 배우가 뇌가 아니라 바로 장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통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들은 당연히 뇌에서 만들어지고 작용한다고 알고 계시죠? 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은 이 중에서도 특히 평온함과 안정적인 만족감을 주는 핵심 호르몬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뇌가 아닌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90%라고요? 저는 당연히 모든 컨트롤 타워는 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와,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방식, 더 나아가 우울이나 불안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 아닌가요? 오늘은 바로 이 장-뇌-축, 겉브레인 엑시스라는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당신의 기분과 정신 건강이 매일 먹는 음식과 얼마나 깊숙이 그리고 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복 호르몬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네네. 자료를 보니 도파민이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순간적인 쾌감과 흥분을 준다면 세로토닌은 좀 다른 역할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치 따뜻한 햇살 아래서 느끼는 평온함이나 만족감처럼 지속적인 안정감을 주는 물질이라고요. 네, 그래서 세로토닌을 행복 안정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우울감, 불안, 심지어 충동 조절 장애나 불면증까지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이 중요한 세로토닌을 만드는 과정에 우리 장 속에 사는 미생물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장내 미생물이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존재들이 제 기분을 좌우한다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장에는요, 인간 전체 세포수인 약 30조 개보다도 많은 무려 40조 마리의 미생물이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40조요? 와, 상상도 안 가네요. 그렇죠. 이들이 바로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장신경계와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로토닌 합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가바, GABA라는 또 다른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에도 관여합니다. 가봐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가바는 쉽게 말해 과열된 뇌를 식혀주는 천연 브레이크 같은 물질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밤에 잠을 설치게 되는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장 속에 사는 40조 마리의 미생물 군단이 제 기분을 안정시키는 화학 공장을 돌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셈이죠. 하지만 이게 그럴듯한 가설을 넘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에 나온 생주 실험이 아주 인상 깊던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장뇌축 이론의 권위자인 세도 노부유키 박사의 유명한 실험이죠. 네, 맞아요. 연구팀은 먼저 항생제를 투여해서 장내 세균을 모두 없앤 무균 생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쥐들을 좁은 튜브에 가둬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뒤에 반응을 살폈죠. 네. 그 결과는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정상쥐들은 스트레스 상황이 끝나면 금방 안정을 되찾았지만 무균 생쥐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정상쥐보다 높은 2에서 3배나 높았고 풀려난 뒤에도 구석에 숨는 등 계속해서 불안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와, 장내 미생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스트레스 회복 능력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실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불안에 떠는 무균 생쥐에게 다시 건강한 미생물을 주입했더니 놀랍게도 정상쥐처럼 스트레스 상황에서 금방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와, 장내 미생물이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관여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쥐 실험은 그렇다 쳐도 이게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UCLA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인데요. 네. 건강한 여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게는 4주간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균이 풍부한 요거트를 매일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일반 우유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뇌 MRI를 촬영하면서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줬죠. 반응을 본 거군요. 그랬더니 요거트를 먹은 그룹은 부정적인 감정 자극에 반응하는 뇌 영역의 활동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아진 정도가 아니라 뇌의 반응 패턴 자체가 바뀐 거군요. 네, 심지어 아무런 자극 없이 뇌가 쉬고 있을 때 활동 패턴조차 평소 스트레스나 불안과 관련된 뇌 영역들이 훨씬 안정되는 쪽으로 변화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유익균 섭취가 단순히 소화를 돕는 걸 넘어 뇌의 기본 설정값 자체를 안정 모드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자료들을 보면 우울증이나 PTSD,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겪는 환자들에게서 특정 장내 미생물이 부족하거나 유해균이 과도하게 많은 그런 불균형 상태가 반복적으로 관찰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듣고 보니 결국 우리 장 속에서는 매일같이 유익균과 유해균에 보이지 않는 전쟁, 일종의 영역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쟁의 승패가 제 기분 상태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전쟁의 향방을 가르는 건 무엇인가요? 바로 청취자께서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 먹는 거군요. 유익균은 채소나 과일, 통곡물에 풍부한 식이섬유를 주식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유익균의 먹이라는 뜻에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부르죠. 프리바이오틱스. 유익균은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소화시키면서 단세지방산이라는 아주 이로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단세지방산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일을 하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세지방산은 첫째, 장 점막 세포의 에너지원이 돼서 장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일종의 방어벽을 강화하는 거죠. 네. 둘째, 면역 체계를 조절해서 불필요한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단쇠지방산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 뇌까지 올라가서 뇌를 보호하는 방어막인 혈내장벽을 강화하고 뇌의 염증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역할까지 한다는 겁니다. 와, 장에서 뇌 영양제를 직접 생산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장에서 뇌를 위한 맞춤 영양제를 만드는 거죠. 와, 장에서 뇌 영양제를 만든다니? 그럼 반대로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 즉 전쟁에서 아군을 굴기고 적군에게 보급품을 대주는 것과 같은 음식들도 있겠군요. 자료에 나온 라면의 예시가 아주 섬뜩하던데요. 아주 적절한 예시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흔히 찾는 라면 한 그릇이 우리 장 속에서 어떤 재앙을 일으키는지 한번 단계별로 그려보죠. 네. 라면 면발은 정제탄수화물 덩어리라 식이섬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유익균들은 먹이가 없으니 굶어 죽기 시작하죠. 반면 유해균들은 라면의 당분과 높은 지방 그리고 나트륨을 먹고 폭발적으로 증식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유익균은 굶어 죽고 유해균은 파티를 벌인다니. 재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익균이 줄어드니 뇌 영양제인 단쇠지방산 생산이 중단되고 장벽은 약해집니다. 이 틈을 타 라면 수프에 들어있는 각종 첨가물들이 약해진 장 점막을 직접 공격하고 손상시켜요. 아, 그래서 속이 안 좋구나. 그러면 유해균들이 파티를 벌이며 뿜어낸 독소들이 그 손상된 틈으로 혈액 속에 침투합니다. 이걸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르죠. 이 독소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뇌까지 공격해서 기분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과 가바 공급 시스템을 망가뜨립니다. 결국 라면 한 그릇이 기분을 푸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불안과 우울을 증폭시키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 몸은 이렇게까지 기분과 장애 상태를 긴밀하게 연결하도록 진화했을까요? 이게 생존에 어떤 이점이 있었던 걸까요? 생존을 위한 아주 탁월하고 정교한 경보 시스템이었습니다. 식량이 귀했던 선사시대 인류를 상상해 보시죠. 네. 만약 상하거나 오염된 음식을 먹어서 장에 탈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유해균이 증식하고 독소를 뿜어내겠죠. 이때 우리 몸은 세로토닌 수치를 급격히 떨어뜨려서 불안하고 예민하고 불쾌한 기분을 만듭니다. 아, 기분이 나빠지니까 자연스럽게 더 이상 그 음식을 먹지 않게 되고 동굴 같은 안전한 곳에서 쉬면서 장이 회복될 시간을 벌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일종의 생존 신호였네요. 장이 뇌에게 이거 위험해. 당장 멈추고 쉬어. 라고 기분을 통해 알려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반대로 영양가 높고 신선한 음식을 먹으면 유익균이 늘고 단쇠지방산이 생성되면서 기분이 좋아지니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만들고요. 와, 심지어 이건 사회적 거리두기의 원시적인 형태이기도 했습니다. 장 상태가 나빠져 몸과 기분이 안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죠. 아, 그렇죠. 이는 혹시 모를 감염병이 내가 속한 집단 전체로 퍼지는 것을 막는 본능적인 자가격리 기능까지 수행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도 명확해지네요. 단순히 기운 내자고 마음만 다잡을 게 아니라 장내 환경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료에 소개된 호주 디킨대 우울증 환자 대상 연구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SMILS 트라이얼이라는 아주 유명한 연구입니다. 연구팀은 중증 우울증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전문가와 만나 지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전통적인 상담 치료를 받았고, 다른 그룹은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중심의 지중해식 식단을 제공받고 영양 상담을 받았죠. 네, 3개월 뒤에 결과를 봤더니 결과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도 결과를 보고 믿기지 않았는데요. 대화만 나눈 그룹의 우울증 호전율은 8%에 그쳤지만 식단을 바꾼 그룹은 무려 32%가 우울증 진단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요. 그렇습니다. 3명 중 1명이 식단만으로 우울증에서 벗어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식단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가 환자들에게 내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를 준 것은 아닐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연구팀도 그 점을 고려해서 대화치료 그룹에게도 똑같은 시간과 관심을 쏟으며 많은 변수를 통제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난 것은 식단이 가진 생물학적 효과가 플라시보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연구는 식단이 우울증의 보조 치료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강력한 치료법이 될 수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최초의 연구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식단만으로 3분의 1 가까이 호전되었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훨씬 파격적인 치료법도 소개되었습니다. 이름부터 좀 충격적인데 바로 분변 미생물 이식입니다. 와, 분변 이식이라니. 효과는 극적이라지만 솔직히 아직은 좀 부담스럽게 들리네요. 그렇죠. 이름만 들으면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건강한 사람의 대변에서 유익한 미생물 군집 전체를 추출해서 내시경 등을 통해 환자의 장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장내 생태계를 통째로 리모델링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런 개념이죠. 자료에 소개된 사례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수십 년간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없던 중증 우울증 환자 2명에게 이 시술을 했더니 단 4주 만에 우울증 척도 점수가 60에서 70%나 감소했고 평생 달고 살았던 변비나 복통 같은 장 문제까지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장내 생태계를 통째로 바꾸니 정신까지 바뀐 거네요. 아직 연구 단계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분들이 내일 아침 장바구니에 바로 담을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에 집중해보죠. 먼저 장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적군부터 피해야겠습니다. 자료에 정리된 7가지 음식이 있던데요. 네, 제가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 흰빵, 라면, 파스타 같은 것들이죠. 유익균은 굶기고 유해균에게는 최고의 먹잇감이 됩니다. 둘째, 설탕입니다. 특히 탄산음료나 과자 속 액상과당은 유해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혈당을 급격히 변화시켜서 감정 기복을 롤러코스터처럼 만듭니다. 듣고 보니 섬뜩하네요.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 무심코 단 음식부터 찾는데 그게 기분을 푸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 장 속에 있는 유해균들을 위한 파티를 열어주는 거였다니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었네요. 세 번째는 뭔가요? 셋째는 가공육입니다. 소세지, 햄, 베이컨 등이죠. 여기에 포함된 아질산 나트륨 같은 보존제가 장 점막을 직접 자극하고 유익균을 죽일 수 있습니다. 넷째는 튀긴 음식, 다섯째는 카페인과 에너지 드링크의 과다 섭취, 여섯째는 알코올,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제로 칼로리 음료에 많이 든 인공감미료입니다. 이들 모두 장 운동을 방해하거나 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유익균 생태계를 고란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목록이 정말 만만치 않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지중해식 식단이 좋다고 했는데 이걸 매일 챙겨 먹기엔 좀 막막하거든요. 이걸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식 식단으로 바꿔보면 훨씬 실천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 전통 식단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건강식이죠.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원리를 한식에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흰쌀밥 대신 현미나 귀리, 콩을 섞은 잡곡밥을 드세요.
이게 바로 통곡물입니다. 매 끼니에 색깔이 다른 나물 반찬 두세 가지와 쌈채소를 곁들이면 최고의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겁니다. 단백질은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는 대신 두부, 콩, 삶은 계란,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나 삼치같이 등 푸른 생선으로 보충하고요. 좋은 지방 섭취는 어떻게 하죠? 올리브 오일처럼요? 들기름이나 생들기름을 나물 무침에 활용하거나 하루 한 스푼씩 드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식물성 오메가3 공급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김치나 된장 같은 거요? 네, 잘 익은 저염김치, 된장, 청국장, 그리고 플레인 요거트 같은 음식들은 살아있는 유익균, 즉 프로바이오틱스 그 자체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장내 아군을 가장 확실하게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정리가 되네요. 과거에는 뇌가 모든 것을 지휘하는 총사령관, 그리고 장은 그저 영양분만 흡수하는 하위기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쩌면 많은 경우 장에서 시작된 신호가 총사령관인 뇌의 상태와 결정을 좌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멘탈이 약해져서 스트레스로 인해 장이 나빠지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장이 먼저 무너져서 멘탈이 함께 무너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오늘 당신의 기분이 유독 가라앉고 불안하다면 그건 당신의 의지나 뇌 탓이 아니라 어제 먹은 음식, 즉 당신의 장이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 메뉴부터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퇴근길에 습관처럼 찾던 치킨과 맥주 대신 구수한 된장찌개에 여러 가지 나물 반찬으로 식탁을 차려보는 거죠. 당신의 뇌가 아니라 당신의 두 번째 뇌인 장을 위해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께서 혼자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종종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직감이나 본능을 따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영어로는 gut feeling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장의 느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직감이라고 부리는 그 묘한 느낌이 사실은 우리 장 속에 사는 수십조 마리 미생물들이 뇌에 보내는 집단적인 속삭임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진정한 나의 이성적인 생각과 이 미생물 군집의 신호는 어떻게 구분하고 조율해야 할까요?